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를 보고 달려왔던 한 주 시장이 이렇게 또 마무리됐습니다. 지표는 또 예상치에 부합했고 물가가 드디어 어느 정도 잡히고 있구나 이런 기대감이 또 시장에 한껏 부풀어 올랐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내내 안정적인 지지선 보여주면서 0.89% 상승했고 2,386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또 오후장 들어서 마이너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장 후반쯤에 그래도 다행히 상승 전환을 하고 710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또 안도의 한숨도 잠시고 이번 주에 이렇게 꼭 확인해야 할 지표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어닝 시즌에 집중을 하면서 그동안의 시장 키워드였죠. 낙폭 과대 혹은 또 턴어라운드가 시장의 탄력적인 흐름을 더 이끌어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실적 수혜를 또 최대로 가져갈 수가 있을지, 자, 이제 여러분은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계좌의 탄력도를 제대로 높여주실 로드 전문가님을 모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주식오락관 1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로드 전문가님만의 특집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정도로 오늘 방송을 더 기대하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큰 틀부터 또 세부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종목 선별까지 이 모든 요소를 잡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깔아주실 6단 위만 밟으신다면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시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장중 실시간 소통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혹은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문가님 계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송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전문가님의 실력도 한눈에 확인해 보셔야죠. 먼저 작년 12월에 정말 산타랠리 제대로 보여주셨던 종목들 또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녹스, 애니플러스, 이수화학 모두 다 단기에 이렇게 7거래일 당일 수익, 또 이길 수익, 2거래일 만에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들 챙겨주셨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월의 수익이죠. 1월 하면 10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40% 육박하는 통합 수익률 확인되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14% 육박하는 수익, 이길 수익으로 챙겨주셨고요. 히림 10%, 캐리소프트 8% 육박하는 수익도 확인되네요. 자, 이렇게 이 모든 수익들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 실시간으로 타점 전략 제대로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전문가님과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톡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또 정부가 속속들이 내놓는 새 정책들 중에 주식시장을 환호케 했던 내용이 있죠. 반도체 투자기업의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에 반도체주가 또 슬슬 시동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반도체 반격을 또 제대로 잡기 위해서 큼직한 재료부터 또 세부적인 모멘텀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로봇 테마 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 좀 먹구름이 걷히고 있나 싶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시장도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밍에서 잡을 수 있는 탄력적인 전략 지금부터 저희가 세워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 오락관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드 전문가님의 특집 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부까지 계속해서 또 함께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로드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니까 어색하네요, 되게. 저는 안 어색한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도 어색하지 않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노드 전문가입니다.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정말 시장이 답답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괜찮았습니다. 뭐 미국 증시야 워낙 이렇게 들쑥날쑥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잘 버텨줘서 이번 주 정도만큼 시장이 올라와주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할만 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또 2시간 동안 좀 열정적으로 좀 교육도 해드리고 좋은 종목 그리고 오늘 또 필살기 종목 3개나 들고 나왔으니까요. 8시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CPI죠.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의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사실 미증시가 예상치에 부합이 나왔는데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었어요. 매물이 출회가 됐다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좀 혼란을 줬던 그런 장이었는데 어쨌든 부합이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는 좀 좋은 흐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지금 엄청난 수급. 삼성전자가 드디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기관들이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왜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냐면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그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투심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거의 줍줍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는데 자,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지금 미국이 4.5%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갭 차이가 나면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높으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높으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돈 자체가 우리나라로 흘러오는 게 좀 적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좀 미국보다 낮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맞춰가기 위해서 올려가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여기서 뭐 5.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5% 넘게까지 올리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기관 엄청난 수급 들어온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가 1월 달에 반등해줬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 이번 주는 CPI의 공포였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요일 날 중국 GDP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지금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거의 제로 금리라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 근데 미국은 뭐예요? 경기를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대예요, 두 개가. 그래서 중국은 그러면 GDP랑 산업 생산이랑 이런 판매들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 이런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가 사실은 지금 돈을 풀지 않고 회수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소비가 좀 낮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요즘에 노동이라던가 이런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금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연준이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러한 큰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일본이 1월 18일 날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게 12월 달에 뱅크 오브 재팬이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건들진 않았는데 국채 수익 관련해서 0.25에서 0.5로 바꿨는데 이때 아시아 증시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그게 바로 12월 달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뱅크 오브 재팬에서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준금리를 여기서 올린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은 충격이 한 번쯤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중국 LPR 대출과 관련된 금리 결정인데 이것도 좀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있을 만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크게 이렇게 이슈들이 많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1월 3일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2,400 가까이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 V자 반등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겁나실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저항 먹고 또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러 나왔고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지켜보시면 이해가 되실 정도로 제가 쉽고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월봉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역헤드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에 정말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3중바닥, 그래서 이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여기서 진짜로 1월달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진짜 많이 가면은 2,600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식에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소통을 하면서 같이 수익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좀 가져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증시보다 오히려 지금 좀 약간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뭐 차트가 좀 벌어져가지고 좀 그렇게 보이실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바닥 패턴 중에 가장 우리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추세 전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얘는 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국내 증시랑 좀 다른 게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만 포인트 부근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쓰리 바닥이거든요. 바닥을 3번. 그러면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모양이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증시도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선두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뭐 12월 달에 수익률이 한 91% 정도 돼요. 근데 뭐 이건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좀 식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보유 기간도 적고 되게 짧게 수익 많이 냈습니다. 1월 달이 중요한데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셀바스 AI가 방송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시초에 매수하셨어도 이거 거의 수익 이렇게까지 낼 수 있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셀바스 AI 엄청 잘 나가죠. 그리고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잠깐 앵커님 만나 뵙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주를 돌아보는 증시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다음 주 시장도 예견할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주셨는데 일단 이번 주 시장은 CPI에 글로벌 시장 전체가 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단 해도 좀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안도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섹터에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또 전략적인 부분 챙겨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지수 차트 또 봐주셨죠. 이제는 주식시장에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라고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때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로드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전문가님 관심 섹터를 또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관심 sek터 보니까 반도체네요? 네. 그 다른 게 아니라 네. 제가 전문가님이랑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네.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12월 시작할 때부터도 전문가님은 네. 이미 반도체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뭐랄까 비밀스러운 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걸 또 캐치해 주셔가지고 네. 반도체 봐야 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움직일 때가 정말 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샀으면 지금 수익이에요. 지금 이미. 화내지 마시고요. 네, 화가 날라 그래 자꾸. 그러니까 네. 화내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네. 얼마나 또 풍부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제가 진짜 23년에 반도체를 봐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딱 준비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12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제가 12월 달에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공포에 사야 된다. 반도체 사람들 지금 다 던질 때 지금 사야 된다. 그때 샀어봐 삼성전자 지금 몇 프로 수익인지 1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 이런 거를 보고서 이런 준비를 하는 이런 사람과 소통을 하고 주식을 해야지 누구랑 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봐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12월 달에도 수급이 들어왔었다가 지금 1월 달에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냥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부에서 1월 3일 날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텔에서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서버용 CPU 신규를 출시했는데 이게 바로 DDR5 램 적용되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어제 뉴스가 나온 건데 정부에서 AI 산업 육성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보세요. 반도체를 왜 봐야 되냐면 반도체 세액 공제 이게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야 니네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랑 반도체 쪽에 투자 좀 해. 그럼 우리가 세금 깎아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돈을 끌어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24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치권이랑 엮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역대 총선 전에 증시는 항상 올랐습니다. 그거를 참 감안한다면 이게 가만히 보시면 지금 집권당에서 이런 정부가 이렇게 이런 세액공제까지 발표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민심이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 올라야 또 민심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정치에 또 관심도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식 다 박살났는데 투표하라 그러면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거 어쨌든 제 뇌피셜이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세 가지 이유를 보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세액공제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이렇게 세금 공제를 해줄 테니 뭐예요? 투자 열심히 하세요입니다. 무슨 말이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 산업. 그럼 이 기술 산업이라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가 많고요. 뭐 2차 전지도 있겠죠. 근데 2차 전지는 21년도, 22년도에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랑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로 넘어올 거다. 그리고 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코스피 상위 시총상위 이 두 종목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여기가 코스피의 21% 비중을 차지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면 거의 5분의 1 수준이잖아요. 이만큼 반도체 그 시총 차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 이슈랑 실적 조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거의 60몇 %가 하락을 했는데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공급난 이슈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세액공제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반도체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겁니다. 인텔에서 드디어 DDR5 램 호환 서버용 CPU를 출시를 했는데 22년도에 원래 이 서버 PC 수요에 대한 DDR5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 공급난 이슈, 뭐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대로 수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신저가를 경신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공급난 이슈랑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친다고 한다면 이제 AMD랑 인텔에서 서버용 CPU 경쟁이 다시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 메모리 시장에 지금 다시 붐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AMD랑 인텔에서 이제 서버용 PC를 새로 출시를 하고 그러면 DDR5 램으로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서버 PC들이 사양을 높이기 위해서 부품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쨌든 멈췄던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인메모리 컴퓨팅 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인메모리 컴퓨팅 램이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PC에 들어가는 이 램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주기억 장치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 주기억 장치가 원래 하는 역할이 데이터를 넣고 빼고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 이렇게 저장을 해서 나 가져와. 그러면 CPU가 램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이건 이렇게 처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램에다가 인메모리 컴퓨팅이 뭐냐면 램에다가 CPU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고 그럼 D램이 낸드 플래시 연산 처리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차세대 메모리가 나중에 어디다 쓰냐? AI랑 로봇 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 인메모리 컴퓨팅 램을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는 저게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삼성전자는 자기네들이 개발해놓은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업체들과 팹리스 업체들과 설계하는 것들과 협업을 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를 준비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정부 AI 산업 육성인데 이 AI가 지금 이 정도까지 막 급성장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과거를 봅시다. 21년도 메타버스가 왜 급등을 했냐면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산업이었어요. 그동안 뭐야 이런 것들이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야 이거 만약에 이 산업 하면은 수익이 엄청 나겠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배 올랐단 말이에요. 텐베거 종목들이 다 여기서 나왔는데 자 보시면 이 AI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AI 산업이 물론 AI가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봐보세요.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 설비 투자 및 M&A 등에 대한 4천억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이 AI 활용하는 기업 비중을 30% 수준까지 올리겠다.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I에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부터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왜? 정부에서 지원을 한대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국가산업 하면은 세금도 공제해 준대잖아요. 그러면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월 달에 핫했던 게 바로 챗 GPT죠. AI 음성인식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기술을 욕심내고 있고요.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서 뭐다? 반도체는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1월 달에 수익 낸 거 에브리보 노봇이죠. 셀바스 AI 이번에 챗 GPT 관련주죠. 뭐 히림은 사실 뉴스 때문에 한번 한 거고요. 캐리소프트 뭐 이것도 그렇고요. ISC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다 보고 있는 게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서 이미 수익 열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되겠고 잠시 앵커님 또 뵙고 오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 섹터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봐야 할 이유가 이렇게 다분합니다. 일단 뭐 정책 모멘텀부터 삼성전자의 신기술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수급적으로 강력한 장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 시장에서 히어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은 해가 바뀌기 전에 이 반도체 섹터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다는 점, 또 화를 내면서까지도 또 열분을 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세액공제가 보니까 대기업 15, 중소기업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정말 찐으로 수혜를 받을 쪽이 어딜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투톱일까 아니면 그냥 소부장, 그냥 중소기업일까? 근데 뭐 누가 수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소부장도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시총이 높아요. 이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요. 대부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해서 시총 높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좋다가 아니라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지분 투자하는 데도 많아요.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을 국한해서 중소기업을 좋다, 뭐 대기업이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자체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혜택을 받으면 또 그렇죠. 그 관련주 납수효과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도 지금 우리는 상관없어요. 지금 사야 돼. 네. 좋습니다. 말 그대로 키 포인트는 지금 접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 전략도 확실하게 세워주실 거니까 꼭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꼽아주신 반도체 중에서 어떤 모멘텀에 또 주목을 해야 될지 집중해서 봐야 될 텐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반도체니까 또 삼성전자 키워드를 안고 가야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좀 봐주시죠. 네. 제가 작년부터 왜 자꾸 반도체를 얘기했는지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좀 스크랩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2023년에 떠오르는 AI가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삼성전자와 AMD가 뭐 중상모략이다는 좀 아니고요. 뭔가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22년 10월 20일 날 산업 리포트에 나왔어요. 한경 리포트에 나온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AMD와 AI 반도체 기술 개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제 가야 된다. 반도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AI 반도체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 삼성전자는 AMD랑 뭔가 계속 일을 했었던 곳이긴 한데 지금 저 AI 반도체를 이미 여기서 뉴스 힌트가 나왔어요. 10월 달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AMD와 AI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술 개발의 안에 고성능 메모리, 아까 말했던 인컴퓨팅 메모리랑 그런 것들,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MPU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CPU, GPU 있죠? 그래픽 카드랑 뭐 CPU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메모리도 CPU 들어가 프로세스 유닛, 그러니까 처리 장치가 들어가면 이제 MPU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고성능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 이것까지 더해져서 AY에 엮인다가 이미 10월 달에 힌트가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삼성전자는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 삼성전자에서 우리 ARM 인수하니 많이 그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그때가 딱 이제 이 AMD와 기술 개발한다가 이게 나왔었고 그럼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이때 이 뉴스가 나왔다. 그럴 수 있어. 그럼 이제 다음 뉴스를 볼게요. 자
올해 1월 8일 뉴스 기사입니다. 이게 CES 2023에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직접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인체 보조 로봇 연내 출시. 이 인체 보조 로봇이 뭐냐면요. 이제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활동하기 힘드시거나 걷기가 힘드시거나 활동이 힘드신 분들을 도와주는 로봇이 바로 인체 로봇이고, 그러면 이거를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한종희 부회장이 하나 더 얘기했어요. 대형 M&A 진행 예정. 이거 지금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어디를 M&A 한지 얘기조차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소식과 이슈들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보시면 인체 보조 로봇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기능이 뭔지 보세요. 자, AI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챗 GPT, 그러니까 음성인식 기술이 관련주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자, 인체 보조 로봇을 누가 사용합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겠죠. 그러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자, 이 로봇을 쓰는데 내 음성을 인식해갖고 자, 이거 나 걸을 수 있게 도와줘, 아니면 저걸 갖다 주세요, 이런 것들의 음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로봇이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 소식과 더불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AMD가 6가지 산업 방향을 잡고 산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AI와 헬스케어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인체 보조 로봇이 결국엔 헬스케어 서비스고 AI 산업입니다. 그럼 이 접목을 통해서 뭐야? 삼성전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삼성에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차세대 메모리 만들어 D램에다가 CPU를 갖다 집어넣어서 NPU를 만든대, AI를 한대, 로봇을 만든대, M&A를 한대. 과거에 우리 팹리스 인수할 거야. 왜 했냐고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뉴스입니다. 자, 1월 9일 뉴스인데요. 삼성전자 AMD 프로세서 수주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 AMD가 대표적인 팹리스예요. 팹리스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설계랑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 회사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예요? 파운드리예요.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자, AMD가 신규 CPU 만드는데 왜 삼성전자랑 같이 할까요? 물론 AMD도 삼성의 제조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지금 파운드리 확장뿐만이 아니라 설계 개발 기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AMD 같은 회사랑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년부터 이어지는 뉴스들을 봤을 때 그럼 삼성전자는 준비하는 게 뭐예요? AI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을 준비하고 있고 결국엔 큰 그림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서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뉴스 나오면 테마로 그냥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다는 거 맨날 그렇게 손실 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투자를 했을 때 올바른 투자가 되고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1월 12일 날 뉴스 기사인데 삼성전자 미래는 전장산업 하만과 시너지 키운다. 지금 이 레디케어 레디튠이라는 이 미래형 모빌리티 솔루션인데 이게 그 운전자 안전 시스템이에요. 보조 안전 시스템인데 그럼 뭐예요? 이거 차량용 전장까지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AI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해요. 모든 것들이 다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담을 때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담을 때. 제가 이거 12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역회된 숄더 만들고 반등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 지금 보세요. 외국인 1월 달 들어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샀습니다. 기관 물론 조금 팔았죠. 근데 왕창 사고 있어요. 자, 저거를 왜 외국인 기관이 사냐고요. 왜? 근데 여기 보세요. 개인들은 다 팔았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외국인 기관 살 때 저희는 여기가 지금 얼마를 보고 가겠습니까? 10% 보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진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이러한 산업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23년도는 웃으면서 수익 내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잠시 또 앵커님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절대 화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 담아가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또 이렇게 더 열정적으로 모멘텀을 챙겨주시는 거니까 더 집중을 해주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전략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신기술부터 뭐 새로운 산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모멘텀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뭐 차량용 전장까지 정말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모멘텀들 여러분들 꼭 챙기시면서 이슈와 함께 터질 수 있는 수급 그리고 종목 전략들 든든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매도 타점 전략도 확실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로드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도 시작이 될 텐데 전문가님, 삼성전자가 일단 잠정 실적은 어닝 쇼크를 발표했죠. 네. 그런데도 반등을 가져간 우리 네. 추세. 네. 이 부분도 좀 같이 이야기를 언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네. 반도체 흐름 어떻게 더 챙겨가면 좋을지 좀 더 첨언해 주실까요? 네. 자,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향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좀 망했어요. 이거는 지금 기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보세요.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게 나왔는지. 물론 22년도에 그만큼 그러니까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경기 자체가 안 좋았고 기업들이 실적 내기에 좋지 않은 거시적인 환경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22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여기 23년도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실 기대하기 힘듭니다.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오른다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어떤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상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어떤 뭐 그냥 단순하게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평가고요. 이런 기본적인 분석만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원래는 주가가 안 빠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낮아졌는데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책에서 나오는 대로 책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뭐 PER이 교수님들 이런 말 하죠. PER이 보통 10배 미만일 때 이런 것들을 주식을 사셔야지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맞다고. 그리고 PBR이 1배 미만이면은 상당히 저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안 맞다고요.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어닝 쇼크임에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고 있어요. 뭐 개인 투자자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도 더 스마트해지고 더 똑똑해져요. 왜? 안 먹히니까 책에서 나온 이론이 1도 안 먹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능성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서 가이던스를 보면서 뭐 컨센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언제 그거를 종목을 찾으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분석해온 종목들과 매수매도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거 1부에서 이것까지 얘기할 건데 자 보세요. 챗 GPT가 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냐.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이게 오픈 AI가 회사 이름인데 이 기업에서 지금 22년도 12월 1일 날 대화 전문 AI 챗봇을 공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화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챗봇 서비스가 돌아가고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노란톡에서 우리가 뭐 물어보면은 자동 답변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말하는 거는 AI 챗봇이에요.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챗 GPT냐면 GPT 3.5 언어로 만들어진 AI 챗봇이라서 챗 GPT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게 GPT라는 언어를 써서 챗 GPT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개발사는 사업을 여러 개를 합니다. 음성인식, 당연히 음성인식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예요?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어떤 AI 기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인식이 되면은 이게 뭔데 하고 AI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홈 장치 구축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요즘에 AI 들어간 장비들이 많잖아요. 장비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청소기라던가 아니면 뭐 요즘에 불 꺼 그러면 불도 꺼주고 노래 틀어달라고 하면 노래도 틀어주는 그런 AI 음성인식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가 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1년도 메타버스가 그랬다고요. 왜? 안 하던 사업이잖아요. 이제 안 하던 사업이 새로 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 소문에 구글을 뛰어넘을 기업이다. 이런 소문까지 있어요. 물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관련 주들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종목인데 일단 제가 이거는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셀바스 AI고요. 이게 지금 1월 달에 거의 26% 상승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공략 주고 1거래일 만에 13.67% 수익 실현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관련 기업들이 CES 2023에 참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는 지금 거의 뭐 두 달 동안 거의 2배 올랐거든요. 2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트룩스가 여기 참가하고 AI 음성 인식 막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승이 끝이 아니다. 셀바스 AI 같은 종목은 조정 나오면 재공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후속주는 또 뭐가 있냐 궁금하시잖아요. 그 후속주는 노란톡방 오시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셀바스 AI 제가 보면은 그때 여기서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딱 차트가 여기까지였거든요. 그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소화가 되면은 위로 상승할 것이다. 뭐 계단식 상승.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주가라는 게 한번 상승하면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원래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엠파 상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지금 가격 조정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횡보한다. 거래량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올렸어. 누군가 올렸는데 사고 보니까 좀 누가 뭐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매물이 출회된 다음에 여기서 또 누가 산 거예요. 그래야지 봐봐요. 주가가 안 떨어지려면 누군가 사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샀다는 거죠. 누군가 모아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슈 받고 뉴스 받고 주가 뻥뻥 날아가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 꼭대기에서부터 누군가는 샀겠죠. 어떤 세력은. 근데 뭐 여기서 끝까지 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는 패턴이 포착됐고 시세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옆으로 기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고 제가 셀바스를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필살기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이 필살기 종목 바로 AI 종목입니다. 바로 AI 상담, 음성 봇, 음성 챗봇, 그리고 AI 플랫폼 서비스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AI 육성 계획과 더불어서 수혜 가능성이 있다. 차트 보시면 셀바스 AI랑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원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자, 여기서 거래량 터졌는데 뭐야 이 윗골이. 누군가는 여기서 팔았어.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 주가가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또 올라. 또 누군가 팔았네? 이거 뭐야? 계속 올라. 자, 올랐죠.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올랐어.
쫙 시세 준 다음에 여기서 누군가 매물 소화했단 말이에요. 매물 소화하고 쫙 뺐다가 여기서 또 올린다고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엠파 상승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조정이 깊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급락이 없었다면은 옆으로 모아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단기 급락 났다 단기 상승이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안 죽고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럼 누군가 지금 모으고 여기서 누군가 어떤 세력이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필살기 종목이고 셀바스A랑 또 비슷해요. 이런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앵커님 잠깐 만나 뵙고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또 챗 GPT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모멘텀적인 측면들도 잡아주셨는데 자, 셀바스 AI가 또 이렇게까지 한 주 만에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뭐 1거래일 만에 13.67% 수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의 후속주로 오늘 필살기 종목을 잡아주신 거죠. AI 관련주 역시나 가져와 주신 거고요. AI 기술을 또 재료로 가져가면서 정책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차트적으로도 확인을 또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 모양 당연히 확인하시고 또 장중에 챙겨가실 매수매도 타점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오늘 제가 오프닝에도 로드 특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2부에서도 나오실 건데 네. 살짝 예고해 주실까요? 1부에서 약간 학교 선생님처럼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꼰꼰했어요, 아주 꼰꼰. 꼰대, 2부는 꼰대. 좀 약간 꼰대 말고 이제 좀 이슈 얘기하면서 뭐 종목 얘기하면서 좀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아, 좋습니다.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 제가 보니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로봇까지도 네. 뭐 AI 로봇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노란톡방입니다. 그죠? 노란톡방 아, 안에 그럼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전략을 꼭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필살기 종목 드렸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렸다고 해서 당장 다음 주 열릴 월요일장에 또 그냥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과 또 종목별 수급 흐름까지 챙겨가시면서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매도 타점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노란톡방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또 매수매도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또 노란톡 검색통에서도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부터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